4월 25일 월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종목별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엔스탑에서 내일장 대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MBN 골드 박근호 매니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나요? 라고 인사를 드리는 게 굉장히 좀 어색한 순간인데요.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는 절대 바꿀 수가 없죠. 그러나 미래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방송 1분이라도 빨리 시작을 해서 맞는 말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박근호 매니저님이 출연하시기 전에 왜 본인이 출연하시는 날마다 네. 장이 이렇게 힘드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원래 목요일 날 출연하다가 네. 월요일로 바뀌었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목요일만 되면은 이게 폭락이 굉장히 많이 났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출연하기 전에 이게 좀 방향성을 아래로 좀 투자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했었었는데 그게 좀 바뀔 때 이제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일단 박근호 매니저님이 가져오셨던 공략주 리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카프로 2월 3일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네. 시간이 좀 지났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2월 달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굉장히 좀 많이 얘기가 좀 나왔던 시기거든요. 그때가 가장 많이 좀 뉴스 많이 나왔던 시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비료 관련주로 좀 뜨긴 했는데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좀 처졌어요. 일단 비료 관련주 굉장히 많고 음식료 관련주, 농업 관련주 굉장히 많긴 한데 카프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좀 경기가 좋아지면 의류 관련주 이제 면화가 올라가면 우리가 보통 나이론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올라갔을 때 이게 면화 가격이 가장 많이 높이 올라갔을 때 시장에서 뉴스가 나왔을 때예요. 그래서 면화의 대체제인 나이론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카프로가 이제 관심 좀 받았었는데 많이 좀 밀려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신규 진입은 조금 자제를 하시는 걸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이번 주 내에 한 번 더 좀 약간 세게 반등이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익절 하시는 거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종목이 더 있죠. 저희가 골프 얘기를 또 신나게 했었던 네. VC 리뷰를 네.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올랐다가 빠졌어요. 이게 과연 이제 종목이 빠진 것이냐 아니면 시장 때문에 빠진 것이냐 한번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시장 때문에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선 코너에서도 코멘트들이 좀 나온 것 같은데 지금 리오프닝주 관련주들이 좀 약세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음식료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 그곳 가격으로 올라가면 이제 다른 쪽에서 여유가 없어지니까 실질적으로 그쪽이 좀 빠지는 것 같은데 저는 좀 반반 의견이고요. 이 VC 같은 경우도 그때 제가 설명드렸듯이 골프는 이제 우리가 보통 당구 치듯이 이제 거의 대중화된 운동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도 좋아질 거 생각하고 있고 대체 불가 종목이고 사고 싶으신 분들은 저는 좀 분할 매수 전략으로 그다음에 기존에 갖고 가셨던 분들은 이날 파셨어야 되는데 일단은 계속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공략주 리뷰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공략하면 좋을지 내일 시장 공략주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키워드가 화장품계 팹리스인데요. 네. 이 팹리스라는 단어는 보통 우리가 이제 반도체 얘기를 할 때 많이 그렇죠. 나오는 단어거든요. 공장이 없다라는 뜻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화장품계의 팹리스, 화장품인데 팹리스가 있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있습니다. 바로 이 종목입니다. 네. 어떤 종목인지 그럼 바로 종목명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명은 본느인데요. 네. 본느 어떤 회사인가요? 본느는 본느라는 화장품 브랜드는 없죠. 네. 이제 어떤 회사인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OEM이라는 OEM을 하는 회사가 있고 ODM을 하는 회사가 있어요. 네. OEM을 하는 회사는 제가 만약에 공장이다. 그럼 우리 앵커께서 이제 화장품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야, 우리 이렇게 해서 성분을 이렇게 해갖고 피부에 좋게 이렇게 해갖고 화장품 만들고 싶은데 니네가 좀 만들어줘 하면 그게 이제 OEM입니다. 네. 근데 ODM은 뭐냐면 이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이 상표는 없고 야 우리가 화장품 이걸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 되게 좋거든 니네 상표 달아갖고 팔래? 요게 이제 ODM이죠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이 ODM 전문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그 화장품주들도 지금 중국 셧다운 상하이 굉장히 큰 어떤 사태가 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는 보통 EPL이나 어떤 운동 경기 보면
조금 약간 이해가 안 가는데라고 싶을 정도로 마스크를 하나도 안 끼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는 미국 쪽에 지금 뭐 리오프닝주들이 좀 약세라고 하더라도 미국, 유럽 쪽의 화장품 관련주들은 저는 굉장히 좋게 봐야 되고, 그다음에 뭐 시장이 안 좋아도 이 종목군들, 업종군들은 저는 충분히 모멘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 유럽 수출 매출 비중이 90%에 달하는 기업이고, 다른 ODM 업체 대비 이제 공장이 없기 때문에 리스크도 없고 영업 뭐 화장품주들이 매출이 좋아지고 영업이익이 좋아질 때 가장 타이트하게 영업이익이 좋아지는 기업이 바로 이 기업입니다. 아토쉐이프라고 해서 이제 뭐 아토피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강호동 씨가 최근에 선전하는 그 세제가 있어요. 이제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릴 텐데 굉장히 많은 판매량도 보여주고 있고 이 기업의 어떤 시가총액 대비해서 굉장히 큰 금액 주고 인수를 했는데 그 모멘텀도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어서 오늘 자신 있게 좀 관심 종목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네, 내일 시장 공략주 본느의 투자 포인트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가격 전략도 세워봐야겠죠. 가격 전략 보기 전에 자료를 몇 개만 보고 넘어갈게요. 네, 자료 다음 보도록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본느가 진출해 있는 어떤 기업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좀 약간 명품 화장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세포라라는 단어 아마 아실 거예요. 올리브영의 최고급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다음에 뭐 왓슨이라든가 뭐 우리가 알만한 브랜드들도 굉장히 많이 있긴 한데 미국의 로컬 브랜드들이 굉장히 좀 많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내에서는 뭐 터치 인솔이라든가 이런 자체 브랜드가 있긴 하지만 이 미국, 유럽 쪽의 브랜드들의 PB 상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PB 상품도 있고 또 브랜드를 유명 브랜드를 달고 우리가 보통 수분 크림의 대명사라고 하면 혹시 어디일까요? 수분 크림이요? 네, 좀 약간 옛날에 잘 나갔던 브랜드인데 키엘이죠. 네. 키엘도 여기 그 본느가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브랜드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남자가 왜 수분 크림을 알지? 이제 어떤 구조를 갖고 있냐면 클라이언트가 본느한테 화장품을 설계를 의뢰를 합니다. 뭐 이렇게 만들어줘 그러면은 본느가 자체 생산은 안 하고 공장에 있는 기업들한테 의뢰를 해서 이제 그 제품이 나오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요즘에 뭐 옷도 뭐 굉장히 스피디한 디자인이 계절마다 많이 바뀌잖아요. 네. 근데 화장품들도 회사들이 어떤 화장품을 만들고 싶은데 사실 기존의 뭐 코스맥스, 콜마 이런 뭐 OEM, ODM 기업들한테 의뢰를 했을 때는 보통 몇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본느 같은 경우는 뭐 한 달 이내, 2, 3주 만에 제품화까지 끝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좀 그 인정을 받고 있는 부분이죠. 다음 장 한번 좀 보여주세요. 자,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국, 유럽은 마스크 벗는데 우리는 언제 벗나요? 뭐 벗고 안 벗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스크를 벗으면 사실 화장품 수요 늘어나는 건 당연합니다. 요 부분이 저는 가장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 장. 이제 지금 댁에서 이제 여러 가지 세제들을 많이 쓰실 텐데 이 시슬러라는 이 세제가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만 뭐 1,500만 통이라고 해야 되겠죠? 굉장히 뭐 홈쇼핑이나 아니면 이런 매장 같은 데서 굉장히 거의 완판이 될 정도로 많이 팔리고 있는데 이게 뭐 이 기업 자체가 몇 천억짜리는 아니지만 이 본느가 굉장히 많은 돈을 써서 인수를 했거든요. 이 부분도 상당히 실적에 많은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앞서 본 자료에서 제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화장품 브랜드들이 되게 눈에 많이 띄었거든요. 저는 잘 모르는 브랜드들인데 네. 약간 고급 브랜드들만 쓰시니까. 네. 네, 이렇게 세제까지도 투자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는 본느. 그러면 이제 가격 전략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면서 잠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약간만 길게 보여주시면 지금 현재 가격이 2,600원 정도인데 일단 저는 뭐 시장에 폭락을 해도 전 개인적으로 이 종목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목표 가격을 일단 2,600원에서 4,000원을 저는 산정을 좀 했는데 앞으로 화장품주들이 뭐 중국 뭐 셧다운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안 좋지만 이쪽은 분위기 좋거든요. 그래서 전 보수적으로 잡은 목표가입니다. 4,000원이고요. 손절매 가격은 좀 약간 러프하게 좀 잡았습니다. 시장이 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손절매 가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전달해드린 손절매 가격이 2,000원이지만 거기까지 혹시라도 떨어진다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좀 참고를 하고 감안을 하시고 가격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4,000원, 2,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시장 공략주 본느 목표가는 4,000원, 손절가는 2,000원으로 가격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월요일이잖아요. 네. 이번 주 시장에서는 또 네. 어떤 포인트들을 짚어봐야 될지 이번 주 투자 포인트 한번 그렇죠. 짚어보도록 저는 하겠습니다. 근데 뭐 일주일에 한 번 나오기 때문에 네. 이런 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제시를 해드리지만 개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로 사실 기관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전략이 바뀔 수는 없어요. 사실 네.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뭐 방송에서 이제 시장 상황도 변하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뭐가 죽고 뭐가 올라가면 뭐 저걸 사야 된다. 내 계좌가 하루에 한 번씩 모의 투자처럼 리셋이 된다라고 하면 가능하죠. 근데 내 계좌는 리셋이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금리 인상 대 대형 기술주 실적 발표. 이제 일단 FOMC 회의 같은 경우에는 135, 679, 11, 10이거든요. 네. 135, 679, 11, 12. 이제 3월달, 5월달, 이제 5월달 걸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그 다음에 6월달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금리 인상, 빅스텝이라는 단어를 사실 누가 들어봤겠습니까? 네. 시장에서 나올 리가 없었거든요. 그동안에 몇십 년 동안 거의 한 40년 동안 빅스텝이라는 단어가 한 4번, 5번 정도밖에 안 나왔었어요. 최근에 없었고. 금리 인상 대 대형 기술주 실적 발표. 일단 가장 근시일 내에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애플, 그다음에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이 지금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시장에서 이제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은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금리 인상 하는 건 하는 건데 0.75로 가느냐 0.5로 가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상황인데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올해 올릴 수 있는 금리는 딱 정해져 있어요. 몇 번의 그 금리까지 올리느냐 4번에 쪼개서 올리느냐 2번에 뚝뚝 갔느냐 그게 지금 시장에서 어떤 화두지 금리는 목표 금리는 벌써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장의 초점이 우리나라에서도 현대차나 하이닉스 지금 앞두고 있긴 한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알파벳 실적 발표가 좋게 나왔을 때 과연 지금 시장을 다운시키고 있는 이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들을 얼마만큼 상쇄를 해줄 수 있느냐. 이제 당분간은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일주일 이상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당연히 이쪽에서 기술주, 성장주 쪽에서 실적이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이 단기 반등 이제 바닥이다 이제 올라간다 이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을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시장에 반영된 악재의 크기가 중요하다. 지금 현재 악재, 금리 인상, 달러 강세, 그다음에 양적 긴축, 인플레이션, 통화, 공급의 어떤 굉장히 좀 모자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악재가 많긴 한데 그런 것들이 갖고 있는 파괴력이 각자 다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각자 다 있는데 그게 시장과 종목에 얼마만큼 적용이 돼 있느냐. 어떤 시장을 20% 정도 끌어내릴 악재다. 시장을 30% 정도 끌어내릴 악재다. 이게 딱딱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예전에 어떤 이런 상황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반영된 악재가 앞으로 얼마만큼 남았냐. 악재는 이만큼인데 시장이 이만큼 빠졌다라고 하면 지금 뒤도 돌아보지 말아야죠. 바로 시장에서 잠깐 쉬는 걸 해야 되는데 쉬어야 되는데 현금화를 하고 그다음에 아니 시장의 악재가 여기인데 오바에서 이만큼 빠졌다. 그러면은 코로나 때처럼 그냥 다 질러버리는 거죠. 실제로 레버리지를 써도 될 정도로. 하지만 지금 그것은 조금은 가늠하기 좀 힘든 부분이긴 한데 누군가 저한테 시장에 반영된 악재의 크기가 이 정도인데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빠졌냐라고 누군가 저한테 물어본다라고 하면 저는 금리와 관련돼서 어떤 달러 강세 부분은 저는 다 왔다고 봅니다. 이따 종목으로 설명을 할 때 말씀을 좀 드릴 텐데 금리 인상하면 달러 강세가 오는 건 우리가 보통 교과서적인 얘기긴 한데 시장은 생각보다 많이 다르게 움직였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고 일단 반영된 악재 크기가 중요하긴 한데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일단 투심 자체는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번 주에 이제 기술주, 성장주들 발표가 시장의 단기
안정을 갖고 올 수 있는 가장 큰 중요한 재료고, 지금 현재 ING 되고 있는 부분들은 뭐 어떤 뭐 트리거 한 방으로 어떤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속한 분들은 좀 받아들이는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상이 속도를 또 내고 있고 원달러 환율이 또 연중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또 이런 시장에서도 우리는 내일 종목을 또 잘 골라봐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이제 바로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10가지 종목들, 내일 시장에서는 어떨지 고엔스탑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가지 종목들 인기 검색 키워드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반도체 대장, 또 인터넷 대표주, 자동차와 뭐 보안주, 사료주, 마지막으로 재질 관련주까지 자리를 했는데요. 어떤 종목들이었을지 종목명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일단 삼성전자에 바로 눈길이 갑니다. 오늘 또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내일 시장에서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일단 미국 시장 오늘 뭐 약간 러프하게라도 반등 준다라고 하면 사실 조금은 반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의견을 드리긴 하는데, 삼성전자를 지금 시장에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뭐 한 불은 아닙니다. 사서 물려 계신 분들보다도 삼성전자에 관심 있으실 분들은 이걸 이제 지금 사야 될 때가 됐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자, 금리와 그 이제 달러 환율과 관련돼서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정확히 고점과 저점이 일치할 정도로 달러 환율과 똑같이 반대로 움직이죠. 데칼코마니처럼. 근데 한 40년 전, 지금서부터 한 40년 전까지 미국이 이제 사실 달러의 강세 약세를 움직이는 것은 뭐 연준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영향력이 큰 건 미국의 이제 재무부거든요. 근데 제가 삼성전자의 자체 얘기를 안 하고 왜 환율과 뭐 금리 얘기를 하냐면, 사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지금 그게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수급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로 다시 들어오려고 하면은 이제 달러 환율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실적보다도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해서 설명을 드리면, 연준이 금리를 올릴 때, 그러니까 뭐 조금씩 올리고 조금씩 내리고 이게 아니라, 뭐 이거 뭐 왜 이렇게 금리를 많이 올려? 이거 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을 준 게 한 지금 시점부터 40년 전까지 한 5번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5번 중에 4번은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시장이 초강달러를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달러가 굉장히 약세였었어요. 이제 뭐 한 번 같이 동조화된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제 기억은 아마 플라자 합의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도 금리를 올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원달러 환율이라고 하고 원래는 달러 환율이 맞는 표현이가 될 텐데, 그럼 삼성전자는 뭐 실적이 좋아져도 떨어지는데, 그 삼성전자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외국인 입장에서는 원화 가치를 가진 한국의 자산을 파는 셈이 되니까, 삼성전자가 언제 오를지는 환율이 안정이 될 때, 뭐 환율은 떨어졌다라고 표현도 하지만 안정됐다라고 표현도 하기도 하죠. 저는 오히려 이번에 뭐 0.75를 올리던 0.5를 올리던 이 금리를 올리는 게 달러 원 환율의 안정을 갖고 올 수 있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달러 강세를 어느 정도 고점을 찍을 수 있는 어떤 그 재료가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동안에 시장에서 항상 그랬었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5번의 초금리 인상에서 4번이 금리 인상 때 달러가 약세였었거든요. 진짜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달러와 금리, 미국 금리의 어떤 그 지표를 합성을 해서 보시면 진짜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피터 린치라는 월가에서 몇 명 안 되는 성공한 은퇴 펀드 매니저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환율과 금리의 방향성을 5번만 맞출 수 있다라고 하면 연속으로 당신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것이다. 물론 뭐 1,000만 원 있는 사람이 그거 맞춰봤자 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는 없겠죠. 네. 근데 뭐 좀 약간 돈 좀 있는 분들이 환율과 금리의 방향성을 5번만 연속으로 맞추면 세계 최고의 부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 무슨 말이냐? 월스트리트에서 내놓으라 하는 진짜 몇십 년 동안 최고 수익률을 올린 피터 린치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예측하기 힘들다라는 거거든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너무 앞서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좋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뭐 지금 좋게 볼 근거가 없어요. 자, 삼성전자 얘기하는데 너무 딴 얘기만 했네. 근데 삼성전자에서 가장 억울한 부분은 이겁니다. 2분기 실적이 1분기보다 좋기는 힘들어요. 지금 현재 상황상.
그 뭐 1분기 실적 갤럭시 S22 실적 땡겨서 예약 판매를 땡겨서 갖고 왔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뭐 중국 뭐 상하이 봉쇄로 반도체 업황 별로 안 좋죠. 2분기 실적 1분기보다 안 좋단 말이죠. 근데 1분기에 실적 좋은데도 떨어졌는데 2분기에 전분기 대비보다 안 좋다라고 하면 이 시장이 뭐 혹시라도 뭐 조금 좋아지려고 할 때 삼성전자를 보는 시각이 조금 약간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좀 억울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자, 정리할게요.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뭐 갖고 가시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새로 사시는 분들은 뭐 삼성전자가 6만 전자, 7만 전자 이런 유치한 얘기 하지 마시고 환율을 굉장히 삼성전자 실적을 보지 마시고 환율을 보신 다음에 좀 안정화 혹은 반등을 줬을 때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그때 사시는 전략이 저는 뭐 베스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미국 시장 오늘 조금이라도 반등 가능해서 고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율이 안정되어야 조금 삼성전자의 주가도 안정이 될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보면 네.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5월에 FOMC 회의 이후에는 좀 대형주 수급이 개선이 될까요? 제가 일단은 FOMC 뭐 위원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뭐 답변드리기 좀 힘들긴 한데 미국이 뭐 사실 지금 강달러를 유지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게 뭐 그 자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미국은 원래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나라거든요. 훨씬 많은 소비의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수입 입장에서는 강달러가 굉장히 유리하죠. 그다음에 일단 지금 현재 뭐 증시가 불안하니까 채권들 미 국채에 대한 수요를 봤을 때도 할인율도 높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상품 중에 하나인 미 국채를 살려면 또 달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강달러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건데 FOMC 이후에 대형주 수급 개선이 될까?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금리 인상이 환율 안정에 의외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수급이 개선될까? 저는 개선된다고 봅니다. 네. 네, 수급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의견으로 삼성전자 내일도 그 의견으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네이버인데요. 네이버가 또 오늘 장 초반에 29만 원까지 떨어지면서 네. 또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3%대 하락 마감했는데요. 네. 내일 시장에서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뭐 조금은 반등을 줄 것 같아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알파벳의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실적을 좋게 나왔는데 어닝 컨센서스를 부합하게 내놨는데도 주가가 빠졌다. 그럼 조금 좀 약간 당분간 힘들 것 같긴 한데 저는 지금 이 네이버의 실적 쇼크라고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조금 작년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 계속 성장한 건 맞거든요. 네. 근데 올해 1분기 실적이 과연 어닝 쇼크라는 말을 할 정도로 안 좋았냐? 저는 거기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전혀 동의를 못 하겠거든요. 이게 나쁜 실적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이제 엄마가 아들한테 너 1등해 했는데 2등을 한 거야. 10등 하는 엄마는 2등이 부럽지. 그죠? 그렇죠. 근데 네. 1등을 맨날 하던 애가 2등을 하니까 조금 뭐 그런 거죠. 약간 그런 느낌?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네이버 대표이사가 혹시 몇 살인지 아세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여자분인데 81년생입니다. 근데 이분이 새로 이제 부임을 하면서 가장 많이 역점을 두겠다라고 한 게 이제 지금 네이버가 실적이나 네이버 카카오에서 실적이 조금 약간 컨센서스에 부합되지 않게 나왔을 때 무엇 때문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인건비 부분이거든요. 인건비, 마케팅비. 근데 네이버가 지금 1분기에 마케팅비를 2천억을 넘게 썼죠. 2천억을 넘게 썼고 인건비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이 최 대표죠. 이 최 대표 되시는 분이 내가 가장 중점적으로 신경을 쓸 것은 이제 인건비랑 마케팅비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해서 사실 마케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를 뭐 반만 썼다라고 하면 사실 네이버 실적 뭐 역대급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정도거든 실질적으로는. 근데 그 마케팅비랑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이 부분은 시장에서 뭐 지금 뭐 아무리 네이버 실적이 잘 나왔어도 떨어졌겠죠. 실질적으로는 뭐 성장주 얘기, 금리 얘기가 많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뭐 다시 최저치를 갱신한 상황이긴 한데 저점이 언제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움직일 때는 여기다 선을 딱 그어놓고 자 여기서 지지받고 있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밑에가 아무리 뭐 선을 그을 수 있는 게 몇 년 전에 있긴 합니다만 근데
밑에 방향이 열려 있는 부분은 맞죠. 차트로만 봤을 때는. 하지만 반대로 여기를 한번 봐볼까요? 여기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네이버가 떨어질 때 뭐 1년 내 최저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거 딱 한번 가려보면 이렇게, 그죠? 네. 이렇게.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반등해서 어느 정도 반등을 주고 이렇게 괜찮았단 말이죠. 지금도 뭐 이렇게 그때처럼 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될 이유는 사실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최근래에 발표될 알파벳의 실적 발표 후에 주가 흐름, 실적이 좋았는데도 떨어질 수도 있고 좀 나빴는데 선방했다는 이유로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나라 이제 네이버 카카오의 저점을 단기적으로 잡는 부분이 될 것이다. 요거는 저는 확실할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와 카카오 이렇게 대표 성장주들이 오늘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요. 그럼 좀 성장주 당분간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은 있을까요? 성장주를 하락을 부추기는 게 지금 금리니까 사실 우리가 실적을 보더라도 저 기업 실적 안 좋을 것 같았는데 안 좋을 것 같아 그럼 떨어지는데 안 좋은 실적이 빡 나와버리면 거기가 저점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뭐 이번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금리를 얼마만큼 올릴까는 시장에서 그 누구도 걱정을 안 합니다. 이미 올해 금리를 언제까지 얼마까지 올리겠다라는 것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쪼개서 올리느냐, 한 번에 올리느냐. 자, 우리 앵커께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야금야금 올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빡빡 올리는 게 나을까요? 차라리. 저는 안전하게 야금야금. 야금야금. 네. 시장은 아마 그 좀 충격이 있더라도 그냥 빡빡 올리는 게 아마 바닥을 잡는다라고 하면 그게 더 아마 나을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뭐 금리 때문에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 금리 빡 올려버리면 저는 뭐 거기서부터 추세를 돌린다, 그게 아니라 하락은 멈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뭐 0.5를 올리냐, 0.75를 올리냐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연준의 이제 매파와 비둘기파 쪽에서 점도표를 이렇게 봐보면 0.75는 좀 약간 줄어들고 있습니다. 0.5 가능성이 좀 대두되고 있어서 0.75 올리려고 했다가 0.5 올려버리면 시장이 또 좋아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장주 반등 기대 모멘텀은 저는 차라리 금리를 그냥 세게 한번 올려버리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상이 조금 더 속도를 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으로. 좋을 건 없고 그나마 낫겠다. 악재를 빨리 터트리자. 네. 그런 악재도 의미로. 미리 네. 맞는 게 그쵸. 낫다라는 걸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위아. 오늘 7%대 이렇게 좀 많이 빠졌죠. 네. 하락을 했는데요. 내일 시장에서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일단 뭐 기술적인 반등은 가능하다. 거래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최근에 거래가 좀 좋았었는데 우리가 보통 바둑을 둘 때 굉장히 좀 잘못 뜨면은 뭐 자충수를 뒀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엔진 공장을 러시아로 옮겼는데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근데 거기서 이제 뭐 전쟁이 나버리는 바람에 그쵸. 실질적으로는 현대위아 입장에서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멘붕이라는 단어가 뭐 떠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현대위아는 사실 실질적으로 좀 뭐 악재라기보다는 성장적인 측면에서 좀 불리한 측면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한 3개 정도 분야가 좀 있는데요. 엔진이 있고, 그 다음에 모듈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뭐 사륜구동을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는 이제 동력 전달 장치가 있는데 현대위아는 이 사륜구동 쪽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이제 현대기아 자동차의 어떤 그 행보를 보면 전기차 쪽으로 굉장히 많이 뭐 당연한 수순이긴 합니다만 근데 현대위아가 뭐 전기차 쪽에서 열 관리 시스템이나 이런 걸 한다라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전기차에서 어떤 뭐 모멘텀을 낼 수 있는 분야 사실 없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회사들도 돈은 내연기관차에서 벌지만 테슬라는 없고, 근데 어떤 미래의 프리미엄은 전기차로 손실을 보고 있는 전기차로 받고 있다.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이긴 한데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전기차 쪽으로 좀 더 뭐 2가지 뭐 그 불리한 점이 있죠. 너무 현대기아 자동차에만 얽매여 있다.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뭐 다른 만도나 이런 기업들처럼 좀 글로벌화되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전기차 모멘텀이 좀 너무 약하다. 거기다가 이제 좀 최근에 차트 보면 좀 괜찮았었어요. 네. 뭐 현대기아 자동차도 좀 러프하게 반등 주면서 같이 좀 따라가는 움직임이었었는데 러시아 쪽에 옮긴 공장이 이제 지금 굉장히 악수로 뭐 누가 알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는. 근데 반대로 전쟁이 끝난다라고 하면 오히려 뭐 조금 더 타이트하게 올라갈 수 있는 현대기아 자동차보다도 타이트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현대위아긴 한데 단기적으로. 근데 길게 봤을 때는 저는 현대위아의 지금 어떤 메리트 앞으로 뭐 현대기아 자동차 누가
주위 사람들이 현대 위아 사도 되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글쎄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는 거 생각해서 단기 반등 어떤 뭐 노력하고 사는 건 나쁘지 않.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긴 하지만 근데 기업의 미래를 번다라고 했을 때는 메리트가 별로 없지 않을까라는 대답을 해줄 것 같아요. 근데 뭐 정리를 하면 일단은 오늘 굉장히 많이 떨어진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미국 시장이 뭐 전일만큼만 지난 토요일 아침에 끝난 전 거래일만큼은 떨어지지 않고 러프하게 조금 반등의 느낌만 줘도 일단 오늘 많이 떨어진 종목군들은 전 대부분 강보합 이상은 뭐 시장에서 줄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종목 자체의 느낌보다도 시장 전체적인 반등을 예상을 해서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러시아 공장 재개 시기가 불투명해졌는데요. 네. 또 이렇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정말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 지정학적 이슈가 언제까지 더 장기화가 될까요? 일단 뭐 푸틴한테 전화 연결이라도 한번 좀 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긴 한데 이 사실 뭐 공장이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먹거리 가격이 올라가는 게 실질적으로 더 큰 문제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치킨 요 한 두 조각이 막 4만 원 막 얼마씩 하더라고요.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지금 미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장기화 될까? 일단 러시아 같은 뭐 제가 어떤 이런 시사평론가는 아니긴 합니다만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냥 도저히 발을 못 빼죠 이제 도저히 발을 뭔가 얻는 게 없으면 발을 못 뺍니다. 지금 뭐 핵 얘기도 나올 정도로 그리고 최근에 영국이 어떤 특수부대를 어떤 우크라이나 어떤 서부에 파견을 했다 이런 것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확전 양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제발 좀 안 그랬으면 좋겠고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 세계 누구나 바라듯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빨리 푸틴에게 전화 연결을 해서 끝내달라라고 전화를 하고 싶네요. 네, 그러면 바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무림페이퍼. 오늘 또 펄프 가격도 상승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2%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내일 시장에서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그 의견 드리고요. 오늘 무림페이퍼 제가 봤는데 원래 무림페이퍼가 오늘 제일 많이 올라갔어도 상관이 없는 날이었었어요. 제지주 중에서는. 근데 상당히 좀 별로 약하더라고요. 근데 펄프 가격 이미 올라가고 있고 우리가 보통 이거 인쇄지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인쇄지라고 얘기를 하고 책이나 어떤 잡지 같은 요거는 이제 그 복사지죠. 복사지고 책이나 이제 어떤 뭐 잡지 같은 인쇄지가 있는데 펄프 같은 경우에는 뭐 인쇄지는 뭐 거의 90%가 뭐 펄프고 그다음에 책 같은 거 만드는 거 60%가 펄프인데 이게 뭐 사실 오늘 그 성창 기업 지주나 이렇게 나무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도 올라가는 거 보니까 이쪽 테마가 오늘 좀 약간 세컨 테마였던 것 같은데 이 제지주들이 굉장히 종이가 우리가 이삿짐 날릴 때 아저씨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책이거든요. 맞아. 너무 무겁죠. 제일 무겁죠. 그래서 이게 날리려면 이 운송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기름 가격, 경유 가격 올라간 것도 지금 이 제지주들의 가격 상승에 일조를 했고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옥수수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거든요. 근데 종이 얘기하는데 왜 옥수수 얘기하냐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종이 이렇게 좀 반딱반딱하게 코팅할 때 네. 그게 옥수수로 하는 거거든요. 옥수수 전분으로. 옥수수 전분으로 그 가격까지 올라가고 있어갖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제지주들이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것도 그렇고 수출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다 가격은 이미 다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고 있어서 안 올라가는 거는 뭐 월급이랑 주가밖에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가격을 얼마만큼 전가할 수 있느냐가 문제긴 한데 위에서 좀 약간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최근 가격 인상한 부분이 실적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 아니면 영업이익이 너무 적어져서 가격이 올라가서 원재료값이 올라가서 어쩔 수 없이 올린 거는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큰 도움은 안 되거든요. 근데 앞으로 좀 올릴 수 있는 명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제지주들 저는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에서 약간 종가가 좀 아쉬웠긴 했는데 전 무림페이퍼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주가와 월급 빼고 다 오르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공급망 개선이 좀 필수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또 공급망 개선은 언제쯤 되고 또 개선이 될까요? 네. 그냥 뭐 딱히 공급망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뭐 어떤 전 세계적인 물류 대란을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최근에 뭐 커피처럼 굉장히 좀 다른 기후적인 요소를 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딱 집어서 말씀드리긴 어렵긴 합니다만은 지금 상하이 문제가 지금 세계 최고의 물류 대란에 기름을 붓고 있죠. 전 세계 한 30% 정도의 물동량을 갖고 있는 게 이제 뭐 상하이인데 외국에서 사면 그 상하이 거쳐서 우리나라를 거의 대부분 많이 들어오는 게 많거든요. 뭐 외국 쇼핑몰, 뭐 육스나 뭐 이런 그 의류 쇼핑몰 같은 데서 물건 사면 꼭 상하이 거쳐 갖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요 부분이 일단 뭐 단기간에 풀리긴 좀 약간 힘들 것 같긴 한데 그 다음에 미국 원래 처음에 인플레이션을 야기했던 거는 이제 그 어떤 미국 항만에서의 어떤 이 작업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시초긴 한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전보다 공급 물량들은 더 늘어났습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이 왜 생기고 이런 것들은 사실 복합적인 문제가 좀 있긴 한데 최근에 상하이만 본다라고 하면 사실 뭐 요거는 제가 올해는 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림페이퍼 내일 시장에서도 고 의견으로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10가지 종목들 고엔스타 바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랩과 아주 아이비 투자만 스탑 의견 주셨고요. 나머지 8가지 종목들은 고 의견 주신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MBN 골드 박근호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